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아마 지난 주말 동안 두꺼운 겨울 이불 먼지 좀 탈탈 털고요. 세탁소에 맡겨뒀던 겨울옷도 좀 찾아두시고요. 이 뽁뽁이라고 하죠. 터지는 거. 그거 이제 창문에 붙여놓으면 약간 따뜻해지거든요. 그거 창문에 붙이신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제가 바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겨울옷 꺼내랴, 겨울 이불 정리하랴 많은 분들이 주말에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월동 준비를 딱히 하는 건 없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좀 많이 찾아서 먹었는데 김영철 아나운서는 월동 준비 시작하셨어요? 봉혜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주말에 좀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계속 코가 막히는데 그래도 잘 때 좀 따뜻하게 자려면 이제 수면 양말 신어주면 좀 따뜻하거든요. 몇 켤레 집에다 갖다 놨고요. 또 겨울 추위를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먹는 거 요거로만 월동 준비 끝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 지금 그걸로 좀 끝내고 있는데 월동 준비 해도 딱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그때그때 닥치면 하는 스타일인데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면 늦을 때가 많아서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겨울에 이제 사용량이 많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배기통이 꺾이거나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가스가 또 역류하는 경우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수도관이 또 외부로 노출돼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꽁꽁 싸두시면 동파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제설 장비 준비해서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간단하게라더니 참 준비할 거가 조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몰랐던 월동 준비였기 때문에 저도 정보 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월동 준비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겨울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겨울의 문턱에서 하루만큼 걸어 들어온 오늘인데요. 11월 9일 월요일 생방송 투데이 전북,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사 2만 1,000여 명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전교조 상근교사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화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은 무죄, 반대하는 시국선언은 검찰 고발이라는 이중적 태도는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전주 자림원의 직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림원 직원 60여 명은 전주시의 폐쇄 명령으로 직장을 잃게 됐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직원들을 다른 복지시설에 취직시키는 등 전주시가 고용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다른 복지시설에 채용을 주선하고 있지만 급여 수준 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탈시설화에 맞춰 직원들의 재취업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전북 지역 공사립고등학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수업료는 2008년부터 8년간, 입학금은 2002년부터 14년간 동결됐습니다. 이번 동결 조치로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의 분기별 등록금은 31만 원이며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25만 원입니다. 또 읍지역 일반계 고교는 24만 원이고 면지역 일반계 고교는 22만 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대비해 철새 도래지엔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달 초 환경부가 만경강과 동진강의 철새를 검사한 결과 H5형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AI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는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 고창 독림저수지 등 겨울철 철새 도래지와 인접 농가에 대한 소독을 매주 한 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한 점검반을 가동하고 가금류 운송 차량과 업자에 대한 교육과 집중 관리 지역 축산 농가에 대한 방역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육하는 닭과 오리가 갑자기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면 즉시 신고할 것과 축산 단체와 농가는 AI 발생 국가와 철새 도래지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낡고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집 수리가 필요한 주거급여 수급자 143가구를 선정해 올해 6억 6,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또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기준으로 최대 19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을을 보내고 그냥 겨울을 또 맞이하려니까 이 계절이 좀 아쉬운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을을 향해서 잘 가라고 좀 작별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맑디 맑은 가을 하늘도 있고 울긋불긋한 단풍에게도 조금 가는 건 아쉽지만 작별 인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지역 익산에서도 어제까지 가을에게 조금 작별 인사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꽃과 함께 흘러가는 가을을 함께 배웅해 볼까요? (2015년) 세계 유산도시로 떠오른 익산. 천만송이 국화향기 가득한 이곳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서동축제와 국화축제가 한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처음 구경 왔는데 아주 크게 보고 아주 멋있네요. 자주 와야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시작해 열흘간의 대장정을 펼친 서동 국화축제에는 8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뤘는데요. 매혹적인 국화향기에 더해서 그동안의 전시 방식을 과감히 벗고 스토리텔링의 국화 전시와 백제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백제 유적지구를 테마로 꽃대거를 꾸몄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일본에서 온 특별한 방문객들이 축제의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익산의 왕군이 비롯해가지고 또 뭐 서울의 남한성선도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백제와 신라 역사를 갖다가 잘 알고 그 당시 그 동아사의 찬란한 그런 훌륭한 역사를 갖다가 다 간직하면 지금의 동아사의 다시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기대해 봅니다. 고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제1교포 이양수 씨는 익산 명예 홍보대사로 참가한 임성태자의 45대 손 오우치 부부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市民が穏やかにその雰囲気というかね、大変素晴らしいお祭りで、我々も来てよかったとしみじみ思っております。もう私の心の中では백제万歳です。 서기 597년 백제 성왕이 신라에 의해 피살된 후 일본으로 건너갔던 임성태자의 자손들은 지금의 야마구치현에 정착해 백제의 불교와 우수한 문화예술을 전파했는데요. 일본 중세시대에 와서는 서일본 일대를 관할하는 일본 최대 영주 오우치 가문이 됩니다. 선화가 이제 쫓겨나요. 그 노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엔 백제로 쫓겨나서 이제 서동과 함께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 일산에 와보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와봤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릎까지. 네, 무항제를 할 때 가봤는데 아직 공사 중이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바깥에서 구경만 했어요. 백제 무왕의 사랑 이야기와 역사가 흐르는 익산은 오늘도 백제 만세입니다. 백제 문화를 알리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기세배 풍물놀이. 백제의 향기를 또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후백제의 유풍인데요. 길을 숙이며 절을 해 기세배 놀이라 불리는 이 놀이는 형제관계를 맺은 여러 마을이 연합해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풍농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 허리에 대나무 농기를 메고 돌리는 화려한 고개기술과 신명나는 푸강 소리가 흥을 돋우는 이 놀이는 마을과 마을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협동정신을 기르기 위한 자리죠.
국화 향기에 서동의 사랑 이야기가 흐르고 백제의 영화를 기리는 축제. 검소 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던 백제 문화의 은은한 향기가 서동 국화 축제를 통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 화면에 나왔던 오우치 김이호 씨, 낯익은 이름이라 좀 봤더니 2009년에 KBS 역사 스페셜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백제 성왕의 아들인 임성태자의 45대 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화면에서 봤던 오우치 김이호 씨는 20년 전에 부모님께서 물려받았던 부모님이 물려줬던 족보를 받은 뒤로 자신의 시조인 임성태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전인 2009년 4월에 한국에 방문해서요. 선조가 잠들어 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이나 익산 쌍릉을 참배하면서 우리나라 또 그리고 백제 문화와 깊게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핏줄을 사랑한 오우치 김이호 씨, 익산 또 명예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선조들의 문화를 잘 보존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또 작은 기부도 했다고요? 네, 익산과 부여의 작은 기부금을 놓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역사를 계속 떠올리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 나갈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1분,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유명하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1900년대 생이고 또 2000년대인 지금까지 4계절을 잘 겪고 있는데, 뭐 이런 4계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저희가 뭐 190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를 살고 있으니까 또 그런 말 하니까 1000년 전 오늘, 가을과 겨울 사이의 날씨가 또 오늘과 같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요. 예, 맞습니다. 궁금하면 또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10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으로 떠나보시죠. 고고한 세월을 간직한 천년의 길이 있습니다. 우와, 손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할 것 같이 생긴. 계곡을 따라 바람이 머물고 흐르는 물이 노래하며 길 안의 세상이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곳. 도대체 8만 대장경은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법보종찰 해인사의 큰 울림을 배우고 깊어가는 가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를 찾아가는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장경 테마파크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 천년을 이어온 8만 대장경의 의미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화 공간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8만 대장경의 대장경 전시실인데요. 우와. 마치 8만 대장경의 세계로 진입하는 듯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중앙에는 동판 8만 대장경의 원형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대장경 판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한국인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8만 대장경을 제대로 만나봤습니다. 나무 침묵하는 과정부터 경판에 새겨서 저 두루마리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곳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8만 대장경의 이야기를 친근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장인데요. 이 글자 새기는 과정도 자세히 보시면은 종이를 거꾸로 붙여 놓아가지고 이 글자를 이제 거꾸로 붙여서 놓은 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우리는 바로 쓴다 해도 잘 못 쓰잖아요. 그죠? 선조의 해안으로 조금의 손실도 없이 잘 보존되어 온 8만 대장경. 이번엔 8만 대장경의 한 부분을 직접 탁본해보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글자가
뭔가 종판으로만 보다가요, 진짜 종이에 찍어서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옛날에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대장경 테마파크에 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오디 입체 영상입니다. 마치 실제를 방불케 하는 흥미진진한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뭔가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던데? 진짜 뭐 화살 같은 거 날라오는 것 같고 진짜 재밌었어요. 5D니까 더 이렇게 느낌이 빛나는 몸에 더 와닿고 더 실감 있게 잘 봤던 이제 해인사 가기 전에 먼저 여기 들렀는데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꼬마한테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기 전에. 해인사 소리길 인근 식당가에 오면 가야산이 키운 합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나물류가 주를 이루는 산채 정식이 이곳 식당가의 주 메뉴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끝도 없이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지는데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오랜만에 역사 공부를 하느라 머리를 썼더니 배가 얼마나 고프던지 맛있는 냄새 앞에선 체면 불고하고 손부터 가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믿기지가 않네요. 오시는 손님 하루 편안하게 많이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예. 부족하면 충분히 더 드려요. 와. 이 도토리 묵 만드느라고 제가 입술이 이렇게 다 풀어졌어요. 어머, 이거 뭐 묻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 이거를 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 보글보글 끓는 소리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버섯찌개는 풍미부터가 남달랐는데요. 다양한 버섯들이 가득 들어있는 찌개의 맛이 궁금했습니다. 자연의 맛 그대로예요. 눈감을 내게 한 개가 좋아요. 더덕 먹어도 돼. 장원 명소중학교 장원 어디 갔지? 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합천의 그 좋은 자연을 제 몸속에 가득 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공부도 좀 했고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이 소리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도 하고 또 해인사도 느껴보고 해서 합천을 한번 마음껏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을을 알렸던 단풍이 부는 바람에 제 할 일을 다 하고 걸음걸음 색동길을 열어줍니다. 우와, 아름답다 진짜. 물소리는 호위무사가 되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는 길동무가 되어주는데요. 단풍이 워낙 붉어 계곡물마저 붉게 보인다는 뜻을 지닌 홍유동 계곡. 그 맑은 물은 푸른 가을 하늘을 쏙 빼어 닮았습니다. 우와, 여기 물이 진짜 깊기도 깊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할 것 같이 생긴 그런 곳이네요. 낙화담이래요, 낙화담. 곧게 뻗은 기암절벽 아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낙화담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오직 소리로만 그 위용을 알리려는 듯 쉴 새 없이 큰 소리로 자신을 보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물소리에 반해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물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세상의 소리는 이 물소리밖에 없을 만큼 진짜 콸콸콸콸 이런 소리가 나네요. 어머! 하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렇게 또 나무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써놓음으로써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갈 수 있게 해주네요. 한 발 한 발 사소한 걸음이 모여 의미 있는 나만의 길이 되는 해인사 소리길인데요. 이 소리길이 정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좋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산에 안 올라가고 예쁜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단풍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을에 절정에서야만 만날 수 있는 단풍의 향연.
특히 해인사 소리길 단풍은 그 어느 곳보다 강렬하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예쁜 단풍 앞에서는 줄을 서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산 유명하다는 건 말로만 들었는데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네. 꽂아 놓으셨네요. 기념으로 이제 더 가져가려고요. 홍유동 계곡 가운데 경치가 가장 빼어나다는 농산점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다 이곳의 풍광에 빠져 신선이 됐다고 전해지는 곳인데요. 곳곳에 그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소리길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진짜 좋아요. 소리길 진짜 좋은 것 같고 이제 소리길의 마지막 해인사에 도착을 했는데 해인사도 들어가 봐야죠. 그죠?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꼭 가봐야 합니다. 자연과 마주하며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아주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느꼈는데요. 그즘 천년고찰 해인사에 다다르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세계문화유산을 보고이자 우리나라 불교 사상의 중심지인 해인사는 신라 때 지어진 절인데요. 의상에 맥을 잇는 제자 수능과 이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하엄종 사찰입니다. 또 고려 때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재 팔만대장경을 봉인하고 있는 법보사찰인데요. 해인사의 본전인 대적광전 뒤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으로 이곳은 해인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래 해인사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삼보종찰로서 해인 총림이라고 합니다. 출가자 스님들에서 교육을 시키는 강원가, 수행하는 선원가, 그다음에 계율을 가리키는 유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해인 총림이라고 그럽니다. 스님 그러면은 해인사 하면 또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예. 팔만대장경은 어디에 숨어 있나요? 팔만대장경은 바로 그 우리 해인사 도량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요?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판 인쇄술의 극지어 세계의 불가사의로 불리는 팔만대장경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12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온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스님 그 팔만대장경 보러 이렇게 매일 올라다니세요? 아 저는 매일 가지는 않고 가끔씩 가고 가끔씩 저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스님도 여기는 힘드셔서. 아이고 높다. 와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팔만대장경 어디 있어요, 스님? 팔만대장경은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다라 장이라 그래가지고 수다라 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북쪽에 있는 법보존하고 동서사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불경을 집대성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고려대장경인데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목판본으로 남아있는 대장경은 그 내용이 정확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불교의 연구와 확산을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다는 게 가깝지만 먼 당신이네요.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저한테 질문하신다고요? 예. 왜 이 문이 밑에는 넓고 위에가 좁은지 아십니까?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다. 예. 제가 아까 불명이 올라올 때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분명히 대장경 테마파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내용은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시는데 원래 여기가 높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 팔만대장경 경판이 이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곳은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곳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찬 공기가 계곡을 타고서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 가면은 또 창문이 위에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팔만대장경이 오래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판전이 국보 제52호로 지정을 받고 1995년도에 유네스코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반해 절로 겸손해지는 길에서 달라진 나를 발견하고 싶다면 천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합천으로의 여행은 어떨까요? 가을의 절정에서 또 다른 나와 교감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네,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소리길 그리고 고은 최치원 선생이 시를 짓다가 그 풍광에 빠져서 신선이 됐다고 전해지는 농산정까지 오늘 합천 천년의 길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네, 이 천년 전이라는 시간은 뭐 가볼 수도 없고요. 네. 상상만 하기에도 힘든데 이렇게 옛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한번 가봐야겠다 네. 이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그 기암절벽이랑 폭포가 있는 이 해인사 소리길 있잖아요. 네. 아, 여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니까 네. 단풍보러 한번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이 해운사 소리길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눈이 오는 겨울날에 그 뽀드득 눈길을 밟는 맛도 있다고 하니까요. 운치는 길로 소문나 있으니까 천년 전의 시간을 걷고 싶다면 언제든지 합천으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 합천으로 떠나본 역사 여행 잘 봤고요. 이번에는 김고은 리포터가 또 준비한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요. 호빵처럼 따뜻하고 엄마 품처럼 포근한 게 그리워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소통하고 또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부터 포근하고 또 따뜻해질 준비 되셨나요? 사람과 말이 교감하는 장이 있습니다. 말을 타는 이도 보는 이들도 힐링이 되는 재활 승마 경진대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점차 생활체육으로 대중화되며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된 승마. 말과 사람이 하나 되어 호흡을 맞추는 스포츠인데요. 우리 지역 김제에서 경기의 문턱을 낮춘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승마를 하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승마를 통한 한마당을 하는 재활승마 경진대회입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와 정서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재활승마 경진대회인데요. 승마가 동물하고 교감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승마를 함으로써 다리와 허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 타는 건 재밌어요. 오늘 대회 출전하는 말들은 이 말들인데 이 앞쪽에 있는 말은 초코, 뒤쪽에 있는 말은 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들이 저희가 일반 사는 승용마보다는 체구가 굉장히 작은데 이 이유는 저희가 좀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말을 주로 타기도 하고 보조하기가 조금 편해서 이렇게 좀 체구가 작은 말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요. 150여 명의 선수단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요. 출전할 선수 1명, 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자 1명, 그리고 말 한 필이 한 팀을 이룹니다. 25m 코스를 돌아 먼저 도착하면 우승인데요. 안전 삼각부를 넘어뜨리거나 지나치면 실격. 말이랑 하나 돼서 경주를 했는데 이겨서까지 더 좋았어요. 다음에도 한 번 더 출전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긴 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말을 타고 뛰는 이 대회 현장에 특별한 손님도 함께 했는데요. It's a lot of fun to watch because there's a lot of therapeutic riding growing in Korea, and the children and the horses and the people helping are all interacting together really well. It's great. 온 세계인이 주목하는 재활승마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 또 말과 교감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무엇보다 큰 장점은 말 위에선 모두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못 움직이는데 말 위에서 타면은 자유롭고 좋아요. 일반 아이들보다 운동할 기회도 적고 그럴 건데 활동도 적고 집안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몸이 응축돼서 경직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저 승마를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근력도 생겨서 운동 효과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계속 앞으로 기회가 되면 꾸준하게 시킬 생각입니다. 말과 함께 뛰다 보니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또 비장애인들도 재활승마에 푹 빠져 대회까지 출전하게 됐는데요. 승마의 매력은 이 동물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경험을 갖고 나 혼자만의 운동에 같이 운동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나름대로 운동도 그만큼 배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요 귀여운 유치부 아이들도 출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멀리 보고 출발. 웃음을 가리는 대회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화합의 장인샘이죠. 배 타니까 기분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재활승마를 시작하게 된 건 1등 공신 엄마 아빠가 있었기 공부만 하는 때문인데요. 것보다도 많이 체력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 만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되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세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되게 좋아졌어요. 많이. 재활승마 경진대회에서 이어지는 특별한 행사, 한국마사회와 전주기전대학 의상코디네이션과 학생들이 선보이는 승마복 패션쇼.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예술성을 결합해 만든 승마복입니다. 그럼 이 패션쇼에서 모델이 된 아이들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나고 추억에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기전대학 마사과 학생들의 묘기로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긴장감이 녹는데요. 말이 빨리 달리니까 멋있어요. 타는 이들도 보는 이들도 말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질 않습니다. 말 잘 타고 싶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장애인, 그다음에 일반인, 유아 한마당에 어울려서 행복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승마 경진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는 꿈. 내년에도 힘차게 달려가길 바랄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승마하면 그냥 말만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또 하나로 묶어주고요. 또 장애인들에게 뭔가 좀 힘을 더 주는 것 같기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재활 승마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고대 그리스 문헌에 살펴보면요. BC 400년경에 부상당한 병사를 말에 태웠더니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재활 승마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덴마크 출신인 리즈 하텔이라는 승마 선수가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은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각 국가에 퍼지게 된 거죠. 네,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땄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재활 승마는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 뒤 2013년에 인천에 전국 최초로 재활 승마장이 생기게 됐고요. 우리 지역 전주 기전대학에선 재활 승마를 하나의 교육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치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재활 승마라는 걸 하려면 이 장애인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재활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관심만 있으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올해는 이 재활승마 경진대회가 마쳤고요. 또 내년에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 위에서 희망을 향해 달리는 재활승마 경진대회 소식 잘 봤습니다. 김고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전북 내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발빠르게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투데이 안테나에서는 웅포 곰개나루에서 펼쳐진 특별한 캠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에서 만나다에서는요, 무주가 선사하는 가을 끝자락의 풍경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독창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지역 인재를 보유한 복합 탄소도시 전라북도.